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25년 올해의 책 영상입니다. 저는 매년 올해의 책 뽑을 때 보통 월별로 한 권, 그리고 전체에서 소설과 비문학 한 권씩 뽑는데요. 올해는 올해의 책을 소설이랑 역사책으로 한 권씩 뽑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뽑은 책들 하나씩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의 책은요, 리사 리드센의 새들이 남쪽으로 가는 날입니다. 출판사는 북파머스입니다. 생의 끝자락에 있는 노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힘이 빠진 노인, 돌봄을 받는 노인, 이 삶의 형태들이 어떤 형태이고 삶의 선택권에서 어떤 갈등을 만나는지 차분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특히 식스틴이라고 하는 반려견을 둘러싼 갈등 요인의 전개가 이 고요한 소설 속에서도 약간은 격정적이기도 하고요. 유머러스한 어떤 포인트들을 잡아주기도 해서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여운이 남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2월의 책은요, 조동범 작가의 묘사, 진술, 감정, 수사입니다. 출판사는 슬로우북입니다. 시를 쓰는 법에 대한 책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쓰는 법이 아니라 읽는 법을 좀 알기 위해서 읽었었던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를 읽을 때 필요한 방법들을 조금 획득할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문학, 시 같은 경우에는 우회하는 것이라는 표현, 혹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어떤 대상을 관찰하고 말함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표현 기법의 어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표현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표현들을 독자는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좋았던 책입니다. 특히 예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예시를 따라가다 보면 시를 조금 더 이해하면서 그저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씩 이해하고 분석하면서 읽을 수 있게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좋았던 책입니다. 3월의 책은요, 예소연 작가의 영원의 빚을 져서입니다. 동희, 서기, 혜란 세 사람은 대학생 때 해외 봉사를 함께 갔었던 사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서기가 실종이 되면서 다시 해외 봉사를 갔었던 장소로 돌아가 세 사람이 잃었던 것, 잊었던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상실을 바라보는 일에 대해 마음을 정리하는 소설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을 생각함에 있어 직시하는 힘을 생각하게 되는 소설이기도 해서 기억에 남는 소설이었고요. 3월에 겨울에서 딱 봄으로 넘어가는 약간씩 날이 풀리는 시기에 읽었었던 책인데요. 이 책을 읽고 나면 딱 그 시절의 그 계절의 계절감을 느낄 수 있던 소설이기도 해서 3월의 책으로 뽑아보았습니다. 4월의 책은 최현진 작가의 스파클입니다. 시각에 이상이 있었던 주인공 유라가 각막을 이식받은 후에 각막을 이식해준 사람에 대해 알아가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깨달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표현성의 특징이 미지수, 방정식 등 중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이 개념들을 활용해서 표현하고 있어서 이 주인공들의 생각, 감정 등의 어떤 묘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장면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소설과는 약간 다른 독특한 느낌이 있었던 소설입니다. 5월의 책은 성혜나 작가의 혼모노입니다. 성혜나 작가의 단편집이고요. 표제작인 혼모노뿐 아니라 다른 작품들도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작품집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사건, 어두운 인간 내면을 바깥으로 나타내고 그 모순점들을 독자가 발견하게 하는 소설들이었는데요. 이 다크한 분위기와 모호한 어떤 표현들이라던가 결말들, 열린 결말들,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호불호가 조금은 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에게는 호에 가까운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소설집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혼모노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 소설들 속에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포인트들이 있었기도 해서
이 부분들이 기억에 남기도 해요. 그리고 이 악과 악의 대결 같은 구도랄까요? 이 부분을 좀 생각했을 때, 이 모순점을 우리가 읽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단순히 재밌는 소설, 단순히 그냥 다크한 소설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조금은 작품을 해설해 보아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6월의 책은요, 김혜란 작가의 안녕이라 그랬어 입니다.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김혜란 작가의 단편집이고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집입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다룬 작품들을 보다 보면 투자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생존의 문제에서 부동산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소설들이 있어서 굉장히 현실적이기도 하고, 그 현실적인 이면에 우리가 숫자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필연적인 부분들, 이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어서 굉장히 날카로웠던 소설집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해 봅니다. 7월의 책은요, 팡팡의 연매장입니다.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굉장히 긴 장편 소설이고요. 오늘 영상에서 처음 소개하는 책이어서 조금 길게 이야기를 드려보면, 어느 날 강에 떠내려온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기억을 잃고 살아가다가 노년의 어느 날에 기억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 기억에 갇힌 상태에서 자신이 잊었던 기억을 되찾으면서 진실을 이렇게 밝히게 되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기억에 갇혀서 자신의 기억을 다시금 회복해 가는 동안 또 바깥에서는 이 여성의 아들이 진실을 또 파헤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국의 토지개혁이라던가 대약진 운동이라던가 이렇게 큰 사건들과 관련된 문제점들, 모순점들을 밝혀주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큰 주제를 따로 또 뽑아서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기억과 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기억과 망각, 선택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저의 선택지는 사실 기억이겠죠. 근데 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기억과 망각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역할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서 적절한가, 이에 대한 생각을 또 안 할 수 없었던 소설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중국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거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도 충분히 좀 숙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7월의 책으로 뽑아보았습니다. 8월의 책은요, 고 서경식 선생님의 디아스포라 기행입니다. 출판사는 돌베개입니다. 한국의 디아스포라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존재했었던 디아스포라에 해당하는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남겨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어떤 의미로 읽혀질 수 있는지 차분하게 통찰해내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주제라던가 표현들을 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꼭 한 번쯤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의 책은요, 신종원 작가의 습지장례법입니다. 출판사는 문학과 지성사입니다. 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시적인 운율이 많이 느껴지는 소설입니다. 습지를 배경으로 한 신화적인 장면들을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장례법의 절차에 따른 소설의 전개를 통해 시간을 역행하면서 그리는 한 가문의 이야기가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서 단번에 파악하기에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기억에 많이 남는 신선한 느낌을 받았던 소설입니다. 10월의 책은 연여름 작가의 부적격자의 차트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만들어진 중재도시에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실무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만 40세가 되면 존엄 소거를 하는데요. 이 전체적인 과정은 AI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사는 이 실무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원칙에 대해서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반대하지 않고 그저 수용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존엄 소거를 할 때 작성하는 것이 이제 차트인데요. 그런데 이 차트를 무조건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이게 존엄 소거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부적격자가 되었을 때 경고를 여러 번 받아서 부적격자가 되면 이제 강제 소거를 당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차트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설명을 들으셨을 때 이 부적격자의 차트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이 모순된 책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따라가다 보면 이 책의 내용과 어떤 형식 이러한 부분들이 일치되면서 발견되는 의미들, 내용들이 꽤 흥미롭게 읽혔던 소설입니다. 그리고 다루고 있는 문제의식들 같은 경우에도 유의미한 주제들이 있어서 짧지만 알차게 읽을 수 있었던 소설이었습니다. 11월의 책은요, 박솔매 작가의 영릉에서입니다. 출판사는 민음사입니다. 박솔매 작가의 단편집으로 특유의 세밀함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특히 반복되는 일들과 관련하여 반복해서 관찰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소설들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에 대해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소중하게 인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집은 극동의 여자친구들이라는 작품의 연작소설 형식에 해당하는 작품들도 있어서 이 특징은 이 구도를 좀 알고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12월의 책은요, 김숨 작가의 간단후쿠입니다. 출판사는 민음사입니다. 만주 스즈랑에 끌려갔던 위안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재현한 소설입니다. 그들이 겪었던 비극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들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이었는지 알 수 있는 소설이자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한 걸음 더 가서 보아야 하는 장면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려주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많이 되었던 소설인 만큼 여러분들 또한 조금 더 이 불편한 장면들이 있더라도 공부를 좀 새롭게 한다라는 마음으로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올해의 책 소설 같은 경우에는요, 황무가 작가의 스위트 솔티입니다. 출판사는 문학과 지성사입니다. 8편의 단편이 들어있는 단편집이고요. 디아스포라, 역사 등 여러 요소들과 SF 장치의 만남이 신선한 주제의식과 입장을 보여주는 소설집입니다. 특히 역사성을 다룸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할 만한 위치에 있는 존재들을 주목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역사 안에 끼인 개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삶을 버티고 건너왔는지 생각하게 하는 소설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읽었을 때 올해의 소설로 뽑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생각하기에도 올해의 소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올해의 소설로 뽑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의 역사책은요, 김성태 작가의 우리가 처음 사피엔스였을 때입니다. 출판사는 사계절입니다. 역사학 이야기 중에서도 고고학 분야의 책이고요. 사피엔스라는 종이 겪었던 시간을 조금 더 큰 시간 속에서 조망하면서도 사소한 장면들을 통해 역사를 구체적으로 읽는 방법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동굴벽화를 보면 우리는 이제 사진을 통해서 혹은 직접 보게 되더라도 조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 동굴벽화를 그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본다는 것이 불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밝기의 조명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낸 것과 그 당시에 본 것이 같은 동굴벽화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입장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전제 아래에 여러 사건들이나 사물들, 이 역사를 담고 있는 것들을 많이 읽어 내려가다 보면, 다시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어떤 태도로 역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은 겸손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좀 잘 알려주는 책이어서, 이 역사적 태도가 인상 깊었던 책이어서 올해의 역사책으로 뽑아보았습니다. 오늘 14권의 책 소개드려 보았는데요. 올해 책들을 좀 뽑으면서 보니까 올해 꽤 많은 책들을 읽었고, 그리고 목표로 했었던 어떤 부분들도 잘 달성을 한 것 같아서 알찬 독서였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2025년 알찬 독서였길 바라고요. 2026년에도 즐거운 알찬 독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 마지막 영상을 보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는 새해 인사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